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다시 한번 저희 야심찬 크리스마스 날 라이브에 함께 해주셨던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야속하죠. 야속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또 기회는 있다라고 보고, 그러면 또 내일이죠. 토요일 또 주말 라이브, 그때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또 드리는 시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한번 좀 점검을 해보고, 또 끝난 크리스마스 아쉬워하는 것보단 2026년도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또 대응을 할지 또 요모조모 찾아가는 시간인 것 같아서 그에 따른 변화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은 다시 그래 가자 이제 재발동, 그래서 추세가 다시 저점 확보하고 레벨을 업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에서 직전 고점대 바싹 들어오고, 거래는 부족하죠 당연히. 다음 휴가 중 아니면 크리스마스를 즐기려고 하는 상황들 쪽에서, 그래서 추세적으로만 본다고 하게 되더라도 이런 중요한 지지권들 잘 지지했다라는 쪽에서 이렇게 이제 삼각수렴의 형태가 이렇게 갖춰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안착하게 되면 전고점대를 넘어서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는 미국 시장 쪽에서 S&P 500이 조금 더 신고가가 나기 시작하면서, 거의 신고가죠. S&P 500은 신고가 돌파 안착, 다우도 거의 비슷한 쪽들 갔는데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서 그게 변화가 좀 슬슬 발동 좀 걸자 이런 쪽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보니까 아이고 이쪽은 지금 쉽게 뭐 끝나는 분위기가 아니네요. 계속 어제도 그렇지만, 어제도 나왔던 쪽에서 이제 지금 이제 이스라엘도 그렇고 계속 또 공격을 지속, 레바논 쪽이죠. 이쪽에 계속 또 공격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 그러다 러우 전쟁도 이번에 보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제시한 20개 평화를 위한 조약, 이거를 딱 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거의 그냥 모르겠습니다. 이제 전쟁을 계속 지속을 하는데 나에 대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존감이 아주 왕창 빡 들어간 모습들이 아닐까. 이걸 가지고 러시아가 과연 좋아하겠느냐. 러시아는 택도 없죠. 그리고 이런 거 20개가 하나도 만족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 전쟁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내용들. 계속 또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 나토의 가입과 함께 나토가 우리를 보호해야 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거 보니까 조금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쪽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재건주보다는 계속 일단 시장에서 내년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역시나 계속되는구나 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그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금 보여주는 거는, 근데 이건 또 좀 되게 특이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나왔던 얘기가 이거,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한테 이거 트럼프 대통령한테 약 올리는 건가요?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한테는 되게 상대적으로 강하게 또 비난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한테는 좀 많이 좀 포용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입장 쪽에서 좀 뭔가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이제 우크라이나 모르겠습니다. 거의 너무 꼬여 있어가지고 뭐 하나가 좀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없다 보니까 계속 일단 공격으로 분작이 되는 것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마감했던 미국 시장의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달러는 이제 달러의 흐름보다 이제 원화가 가장 또 중요하게 봐야 될, 원화가 이제 변화가 커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많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달러는 소폭, 그러니까 강세는, 그러니까 최근에는 더 안 빠지던데 약세 기조는 100대 미치다 보니까 이어간다 안쪽인데, 원화가 어제 큰 폭의 변화가 없고, 그래서 환율 관련된 얘기는 어제 라이브 때도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뭐 정부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큰 그림이 문제겠죠. 그래서 아마 내년 적어도 1월 달 정도까지는 1,400원 초반까지는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고 그 다음에
변화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거를 해석하는 외국인입니다. 네, 그러면은 추세적으로 원화가 강세로 갈 것 같으니까 자, 주식 사자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게 외국인들에 대한 입장으로 봐야 되겠죠. 그게 들어올지가 관건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온 거는 패시브가 좀 들어올 것 같아요. 예, 패시브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아니 환율이 저렇게 비싼데 외국인들이 왜 사? 라고 하는 건 반도체를 겨냥한, 반도체에 집중되는 외국인들의 시각이라고 하려면 약간 액티브나 아니면 한국에 집중해야 될 거는 반도체밖에 없지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오면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만약에 환율이 이런 식으로 워낙 강세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환차익과 함께 좀 움직여도 될 텐데 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플러스 패시브 자금들, 그래서 나머지 한국 시가총액 1위부터 뭐 200위까지는 아니겠지만 1위부터 10위, 뭐 20위 이런 것 같이 주르륵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약간 순환매가 좀 더 빠르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반도체만 집중, 나머지는 엘렐레 이런 모습들. 그래서 매수세도 안 들어오다 보니까 힘없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게 변화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외국인들의 시각과 함께 섹터의 변화 쪽에서도 중요한 요인들인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가상화폐는 거의 뭐 정체, 그래도 안 빠지는 게 어딥니까 지금 사업 쪽에서. 예, 그런 쪽에서 10년물도 꺾였습니다. 일단 4.1대 초반대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유가는 살짝 하락했고 가스는 올랐다 내렸다 뭐 정신없네요. 예, 그런 쪽에서 일단 요 금은 좀 쉽니다. 근데 은이 강하고 구리는 신고가가 났죠. 예, 그래서 이제는 은이 열심히 또 금의 자리를 차지해서 달리다가 구리까지 온기가 퍼지는 현상,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의 모습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요것도, 그러니까 이게 강하다 보니까 지금 달러와 금리가 약해지면서 나오는 현상들이 일단 비트코인보다는 지금 이쪽으로 돌아가고 있다. 실물 경제와 관련된 원자재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끝난 흐름들과 함께 오늘 야간 선물까지 보게 되면 약간 0.2% 상승. 그러니까 좀 그래요. 예, 좀 돌리는 듯 하다가 좀 묵직묵직하고. 예, 그래서 우리는 아직 미국 시장과의 괴리가 조금 좀 있는 모습들이죠. 왜냐면 미국 시장하고 같이 움직인다? 여기 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4170, 여기 4200을 막 돌파하려고 나오는데 지금 4100 초반이다. 약간 2% 정도가 좀 부족한 거죠. 지금 괴리가 있는 거죠. 이런 쪽에서 일단 단기 평선 딱 지지하고 거기서 딱 턴한다. 그러면은 오늘 좀 좋은 모습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오늘 26일이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주식 배당을 받겠다라고 하는 배당 연말과 관련된 쪽에서, 그러니까 또 분기 배당까지 해당되는 쪽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들어올 것 같은데, 근데 배당 기준일은 어차피 요즘 이제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그냥 이 종목 그냥 좋아 보인다 그러면 꾸준히 가져가는 게 배당에 대한 진정한 매력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그게 기준일이고, 두 번째는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쪽에서 오늘이 거의 이제 팔 거는 다 파는 쪽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뭐 막판까지 있다가 종가까지 보고 정리하는 이런 건 없겠죠.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됐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들이 그 다음에 차익 매물 나올까봐 기관들이 먼저 움직였게 되면, 그리고 또 거기다가 기관과 플러스 또 일부 개인들, 손이 이만하셨던 분들이 좀 줄이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들 어느 정도 마무리되게 되면 오늘 오후부터는 이제 좀 슬슬 돌아가려고 준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조금 늦었지만 다음 주 늦은 산타 이제 그냥 집에 가셨어요. 그냥 그렇게 보죠. 다음 주부터가 본격적으로 종목도 그렇고 좀 변화가 될 수 있는 시기다 라는 쪽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나오게 되면 조금 늦었지만 이 4170 돌파하고 미국 시장도 산타랠리 갈 준비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걸 좀 기대하지 않나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K 증시 화이팅,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나왔던 얘기들을 보게 되면 나이키가 강했는데 이를 통해서 소비주가 조금 좀 힘을 내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나이키가 좀 강했는데 보니까 요거 지금 사회이사가 팀쿡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로버트 스완의 내부자죠. 매수가 드러내지면서 크게 상승했다라는 쪽인데, 그래서 나이키가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은 좀 높아지긴 하겠지만
본격적인 추세 상승에 특히 나이키 같은 경우는 중국이 중요합니다. 중국 판매가 돼야 나이키가 강한 모습들이죠. 근데 중국의 소비 심리가 좋아져야 되는데 요즘 그렇다고 해서 또 나이키를 많이 예전에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농구가 있지 않습니까? 농구가 있는데 농구하게 되면 아직까지 그들은 미국은 별로 좀 미국에 대한 감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던 그러니까 되게 특이해요. 어떤 개인적인 미국에 대한 개인들은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러죠? 인기 있는 분들은 유행을 쫓아가는 쪽으로는 가고 있는데 국가적으로는 no 우리는 미국 안 좋아해 이렇게 나오는 게 되게 특이한데 그 중에서도 조던은 미국에선 알아주시는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와 연관된 나이키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가장 크다고 보여질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쪽들은 지금 이제 소비 쪽들이 이제 돌아서느냐, 요거는 이제 서서히 분위기가 추세가 그렇다고 이렇게 쫙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좀 각도가 늦게. 그래서 이런 변화들은 봐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월마트가 이제 중심이 많이 돼 있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쪽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술주가 조금 좀 주춤했고 나머지는 다 강했다라는 쪽에서 이런 변화가 이어지는 것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내년에 미국 시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4분기 어닝 시즌이 1월 13일 JP모간을 앞두고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금융주는 양호한 실적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은행주들이 52주 신고가 이게 기반이 되다 보니까 S&P 500이 강한 모습들이 좀 이어갔던 모습들이죠. 게다가 변동성 지금 빅스가 올해 최저 수준 13.4까지도 본 것 같아요. 14까지도 하회하면서 일단 지금 연말로 가면서 빅스 변동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 리스크 온 들어가고 있고 거기다가 피어 인 그리드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익스트림 피어까지 한번 갔다가 쭉 올라오다가 지금은 이제 그리드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탐욕 구간의 첫 단계까지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것도 다시 쭉 해서 전고가가 항상 그렇죠. 한번 좀 저점까지 갔다 그러면 쭉 올라와서 다시 이어가는 구간. 그러면 한 번 더 신고가 나오기 시작을 해야 그다음부터 익스트림 피어까지 가지 않을까 쪽으로 보게 되면 이런 경향들이 있구나 라는 쪽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일단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됐습니다. 지난번 22만 4천 건에서 21만 4천 건 고용이 견조하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 ADP 민간 고용도 생각보다 좀 양호한 쪽들 게다가 모기지금리도 하락하는 모습들 이런 거 보다 보니까 또 되려고 하게 되면 심리가 또 한꺼번에 주르륵 다 개선이 돼요. 그러다 보면서 그러니까 제일 이게 중요한 거죠. 건설 및 소비재 모기지금리 하락이라는 얘기는 이제 10년물 플러스 10년물 금리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이건 지금 6.38에서 6.31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10년물이 4.1대다 4.2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지금은 거의 한 2%가 가상금리가 붙었죠. 이것도 우량이죠. 우량 쪽으로 보여야 될 것 같고 거기서가 시작으로 돼서 그건 30년물로 보긴 하겠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여기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모기지 같은 큰 거는 30년으로 보겠죠. 긴 장기간 쪽들은 근데 대부분 내구재로 할 수 있는 지금 가전이나 자동차 이런 쪽들의 할부 아니면 이런 기점들은 다 이 정도 쪽에서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요게 이제 또 어떤 분위기가 나갈 것이냐가 또 중요하겠죠. 이게 떨어지기 시작해야 즉 가상금리가 떨어지냐 아니면 금리가 떨어지냐의 문제인데 가상금리가 떨어질 일은 별로 없고요 지금에선. 그러면 이게 떨어져야 본격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건설 쪽도 부동산 다시 돌아가자 소비재도 소비심리 좀 살아나는 이런 쪽으로 나오겠죠. 그게 지금 가장 큰 변화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금리를 떨어뜨리려고 무지 노력을 하는 게 그래야 미국 소비자들이 심리가 살아서 살만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대통령 잘하시네 열일하시네 그러면서 중간선거에 우리 찍어드려야지 푹 할 수 있게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아직 좀 그렇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뉴스들 관련된 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는데 뉴스가 지금 사라졌네요. 지금 이게 지금 아까 클릭했던 게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동향들 한번 보면서 다 사라졌네요. 지금 왜 이게 사라졌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들은 어제 강했던 섹터들과 함께 좀 점검을 해보게 되면
일단 우주항공이 쉽게 안 죽습니다. 안 죽는 상황들 쪽에서 지금 분위기는 그래도 여전히 미국에서 나왔던 내용들, 미국 종목들 보게 되면 지금 로켓랩은 거의 보합돼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약한 종목들이 빠지죠. 스페이스 모바일, 레드와이어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한 모습들인데 그래도 여전히 로켓랩 견조하다. 라는 쪽에서 시장 분위기가 괜찮은 모습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주항공들은 여전히 강하지만 매매를 하겠다. 좀 어려워요. 왜냐면 대부분 종목들이 단기 과열로 들어가 있습니다. 해보곤 싶은데 좀 못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인 거죠. 그런 상황 쪽에서 아쉽지만 이거는 일단 분위기가 생각보다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표 주자가 이쪽 한번 볼까요? 대표 주자 아이고 이것도 안 나오네. 예. 그러니까 가장 많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거 같은 경우도 일단 주가는 조금 좀 들어왔지만 그러니까 좀 한번 충격받고 제자리에 들어오고 있지만 요 이하에서는 돌리려고 또 하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혹시나 이 정도 상태 추가로 12,000원대 중반대 들어오게 되면 요때부터는 모르겠어요. 그때부터는 관심을 가는데 어정쩡한 자리에서 아마 이 갭을 또 돌파 못할 것 같아요. 15,500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런 저항대 돌파 못하다 보니까 다시 밑으로 갔다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과정으로 보게 되면 미래셋 벤처 투자는 이제 한번 주도 모습들을 조금 좀 잃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연말로 들어왔을 때 세미파이브에 대한 기대감들 또 잘 하게 되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직 여기를 15,500원대 이상으로 강의 돌파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약간 이런 쪽들보다 오히려 그런 거죠. 아까 보셨던 HVM이나 이런 소재 쪽에 어느 정도 성과 내고 있는 쪽들 그런 관점에서 스피어 이런 종목들 이런 건 좀 견조해요. 아직까지 안 빠지고 있습니다. 예, 스피어 차트 좋네요. 스피어는 네 그런 것 같고 이것도 그 단기 과열 종목들이 아니죠. 투자 경고만 붙었네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또 보면 세아베스틀리주 예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것도 잘 버티네요. 버티는 모습들이다라고. 근데 이것도 과열이네요. 그래서 30분마다 거래래. 이런 것만 빠지게 되면은 좀 낫지 않나 그러면 제가 보기엔 스피어가 좀 탄력 받나는 쪽들인데 이런 거는 이제 매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요 단기 평선은 한 번도 안 깼습니다. 지금요. 거기서 딱 저점들이 높아가고 있는 마이크로하게 보면 그런 상황들인데 거래 죽고 여기서 만약에 거래가 딱 터진다라고 하게 되면 위쪽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그밖에 없습니다. 이 회사는 이 종목은 오늘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요 자리죠. 12,900원 이거만 안 빠지고 장중에서 버텨낸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아직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서 이렇게 눌렀다가 땅 들어가는 요런 자리들 또 보셔야 될 것 같긴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네 우주항공 꺾였네 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는 테마가 아니네 라고 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그런 것들은 역시나 아직 좀 시장에서 관심 내년까지도 계속 눌리면 올라오고 하는 이런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율주행 이것도 오랜만에 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하만을 통해서 독일의 그 GF 이름 길어요. 일단 GF라고 하겠습니다. ADAS 사업 인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하만은 이제부터 전장 쪽의 중심이 되는 쪽으로 나가면서 밑으로 같이 관리하는 그러니까 전장의 한 축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왜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전장에 이렇게 신경을 쓰느냐? 다음 먹거리 모빌리티 쪽에서는 지금 당장 전기차가 좀 주춤하긴 하겠지만 결국은 이쪽으로 간다. 그래서 자동차도 IT화되는 과정 쪽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속속 들여서 챙겨놓고 그를 아마 이것도 공급을 한다 그러면 나한테 공급하게 되면은 내 뒤에 쫙 밸류체인이 있어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자율주행이 자동차로만 보게 되면 아주 좀 약해요. 자동차가 아니라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빌리티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모빌리티라는 얘기는 인간이 타는 모든 것들을 다 인간이나 아니면 또 운송과 관련된 또 이동과 관련된 쪽에서 모든 게 다 해당되는 게 그거 같아요. 그게 인간의 판단 없이 나중에 AI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모빌리티.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차도 있겠지만 차뿐만 아니라 트럭,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버 트럭도
그건 넘어갈게. 사이버 트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런 쪽으로 가면서 자동차, 트럭, 거기다가 또 가게 되면 이제 바다에는 운송수단이, 예, 또 그런 거 나오는 거죠. 또 이제 무인 배 이런 것들부터 거기다가 또 진행되는 거 이제 드론도 이제 이어가겠지만 이것도 자율적으로 군집해서 이제 제어만 하게 되면은 이제 AI와 함께 되게 쫙 들어가는 이런 쪽들 드론부터 이제 UAM 뭐 이런 것까지 다 보게 되면 이게 다 모빌리티가 자율주행과 연결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역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 아직까지도 그런 건 있습니다. 만약에 비행기도 쫙 출발을 해서 가게 되면은 이제 자동 항법 장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신경을 그러니까 예전같이 뭐 운전대를 잡고 이렇게 해서 비행 운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관제탑과 그리고 또 위성 항공과 이걸 통해서 항공기를 제어하는 측면들이 더 높죠. 그걸 벗어난다 그러면 인간이 이제 기장이 또 비상사태를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들이 거의 항공 쪽에서는 많이 좀 적용이 돼 있는데 거기에 또 확산되는 과정들 이런 것까지 보게 되면 결국에는 자율주행이 자동차만 보는 게 아니다 라는 쪽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 거기서 좀 큰 그림으로 나왔을 때 그러면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서 종목들 뭐 에이테크놀로지인가 이거는 또 삼성전자 지분 갖고 있다 그러면서 강했지만 아직 보여주는 게 없어요. 이거 맞죠? 예, 그래서 지금 AD 테크놀로지, 예, 이거 아닌데, 예, 갑자기, 예, 종목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섹터가 아침이다 보니까 안 나와요 지금요. 그래서 그까지 보게 되면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쪽에서 성과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아마 요게 보여주는 게 CS2026 가게 되면 가장 먼저 지금 출격하고 있을 쪽들이 그래도 자동차에서 자율주행이 먼저 라는 쪽에서 현대차가 아마 또 여러 가지 전략들 로보틱스, 피지컬 AI 쪽에서 나오는 것들 거기다가 지금 같은 자율주행 FSD를 우리도 한다는 쪽들에 대한 뭐 계획이나 앞으로 상용 것들 나오게 되면 거기서 또 자극받을 것들이 더 많다고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슈어소프트테크 그러니까 현대차가 노리는 거는 SDV라고 해서 그러니까 OTA 이거 무선 인터넷 그러니까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흐름들 이거를 조금 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면서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게 기반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쪽으로 바꾸게 되면 그런 유효성을 검증하는 소프트웨어 검증하는 슈어소프트테크가 할 일이 더 많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뭐 피런티어나 뭐 SOS랩 이런 쪽들 종목들도 다 움직이는 거 괜찮습니다만 저는 이게 왜 눈길이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추세는 아직 살아있다 라는 쪽에서 슈소테 이거 또 계속 또 나쁘지는 않다. 근데 이런 건 이제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게 만약에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니까 저게 주도준 것 같아 나 계속 사야지 라고는 하겠지만 이게 지금 눌림목들이 계속 들어와요. 보게 되면 단기평선 크게 이제 출렁인다 그러면 이런 것들 그리고 안쪽으로는 아직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이탈되지 않고 계속 눌렸다가 들어간다 그러면 일단 뭐 지금 뭐 보초명만 들어가 있다든가 그러다가 눌렸다 그럼 그럴 때 딱 지지하는 거 보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일단 돌릴 때 보게 되면 정체에 있다가 돌릴 때 거래 들어가선 항상 부각 받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또 갈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잠깐 또 눌렸다가 가다가 눌렸다가 가고 하는 이런 현상들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눌릴 때를 또 늘려가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항공 원화 강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잠깐 이제 뭐가 수혜일까라는 쪽에서 항공주 그러니까 즉 여기서는 원화가 이어지게 되면 항공기 부채는 원화로 그러니까 원화의 흐름인데 만약에 지금 원화 약세 때는 고생을 많이 했겠죠. 비용이 더 늘어나는 모습들. 근데 왜냐면 항공기 부채 리스료가 원화로 들어가게 되면 더 비싸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원화 강세가 되다 보니까 이거 좀 살았어. 그러면 하루에만 지금 얼마를 이익을 보는 겁니까? 이쪽에 비용 구조 쪽에서는 코스트가 내려간다라는 쪽이고 한일령 수혜 쪽들 이것들은 일단 중국인들이 이제 한국으로 많이 오게 되는 상대적인 관점 쪽에서 Q가 늘어나는 모습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겠다 실적에 대해서 그런 과정들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이 안정받고 1,400원 초반대로 쭉 들어오게 되면 아마 그동안 못 갔던 대한항공 같은 경우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거의 뭐 안 움직였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딱 요 자리 한 22,500원 이탈 안 하게 되면 그냥 가보겠어.
22,500원, 22,000원 이런 자리네요. 중요한 지지권, 여기 저항권대에서 이달 차고 버티겠어 그러면 쓱 돌아가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환율이 그럼 딱 볼게요. 환율 예 워낙 강세, 그리고 또 유가 하락, 그리고 또 아까 여행객들 중국 쪽으로 좋아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부각되면서 움직이는 과정. 그러면 LCC도 조금 더 도움이 되나? 뭐 이런 쪽까지 보던 모습들이죠. 이런 것들도 한번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쪽에서 중요한 지지권 잘 지지하게 되면 한 번씩 바닥에서 일어나는 그런 패턴으로 볼 수 있겠다는 쪽에서 워낙 강세 수혜 쪽들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나머지 종목들도 보게 되면은 사모펀드 산 거 볼까요? 그렇게 다 뭐 종목들 패딩이 치고 뭐 사나 봤더니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먼저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쪽들을 더 들어온다. 근데 이게 집중되다 보니까 나머지 섹터들에 대해서는 좀 집중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나온 것 같고, 그런 관점 쪽에서 또 SK스퀘어는 또 하이닉스 사는 겁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와 하이닉스 스퀘어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들 나오고 있고, 나머지는 뭐 은행권들 좀 사고 있고, 거기다 카카오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강자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슥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비전은 저항대까지 한번 조금 더 들어올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두산 같은 경우도 괜찮은데 가다가 또 쭉 빠졌는데 결국에는 또 매수가 들어온다. 바닥은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보는 것 같고, 코스닥에서는 심테콜린스 매수한 건 잘 모르겠어요. 이건요. 예, 그런 상황들이고, 알지도믹스 어제 라이브에서도 좀 언급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오스코텍 이런 것들도 이제 단기 과제죠. 펩트론, 3000당, 오른테라피틱스, 시어트 테크놀로지, 루닛 요거는 AI 의료 쪽들 이런 것 같고, 예전에 AI 의료 쪽들도 성과 얻는 업체들은 관심을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인 거로 보고 있고, 테크잉 오랜만에 들어오고 있고, 이런 쪽으로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바이오 슬슬 발동글 준비, 그런 쪽에서 지금 이제 역시나 반도체를 더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런 쪽들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쪽에서 펀드 동향들 아마 오늘도 그렇게 크게 바뀌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요. 네, 그런 쪽에서 조금 더 변화가 나올지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은 또 아마 거래는 그렇게 많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이게 아니라 지금 어차피 다음 주, 그리고 또 어제 또 하루만 휴가 내면은 또 이번 주도 휴가가 같이 될 수 있는 연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었던 관점 쪽에서 뭐 적극적인 매수가 안 붙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연말을 앞두고 잘 지키고 외국인들의 동향 따라서 외국인만 오늘 크게 좀 반응이 좀 그렇지 않다고 하게 되면 시장은 미국과의 격차를 좀 좁히려고 들어가지 않을까 쪽에서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4170 넘어가서 우리도 좀 보여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조금 더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저는 또 내일 토요일 날 또 라이브 여러분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저녁 8시에 라이브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또 나가실 때, 외출하실 때 또 꼭꼭 잘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고요. 오늘도 화이팅을 외치면서 나가지 마시고 오늘 그냥 따뜻한 데서 시장 이렇게 보면서 내년을 좀 많이 좀 생각하고 내년에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대응하는 그런 한 하루, 그리고 또 휴일이에요. 또 주말이에요. 또 마감하는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또 좋아요,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말에 라이브에서 저녁 8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